안녕하세요. 저는 그 위족실의 김진애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매 강의를 계속 이제 올려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좀 작성이, 돼 있는 게 있고 좀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주제를 놓고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가장 쉬운 거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이 있고 중급 과정이 있고 고급 과정이 있는데 고급 과정도 한번 열어보고 중급 과정도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에 저희가 이제 MPL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MPL 강의는 이제 뭐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제 경매 투자 방법으로 이제 채권으로 매입을 해서 이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낙찰을 받아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 경매 교육을 하면서 이제 학원에만 했었거든요. 오프라인으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뵐 수 있고, 또 계속 강의를 찍을 수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경매 교수로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오프라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유튜브로 무료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경매를 통해서 재테크를 하실 때 좀 더, 도움 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또 너무 이렇게 기초만 하다 보면 또 한계성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하시면서 여기서도 부족한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더 맞춰서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위즈옥션 대표고요. 위즈옥션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경매 교육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 재테크 책을 좀 팔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닥터 아파트 경매 교수였고요. 박문가 현재 경매 교수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이제 경매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는 MPL에 대한 개요라든가 개간을 했고요. 오늘 배울 페이지는,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MPL의 매입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고요. 지금 이제 화면이 이제 좀 크게 나왔다가 작게 나왔다가 하는데요. 이거를 좀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절을 해갖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유동화라는 게 있거든요. 자산 유동화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유동하는 게 뭡니까? 이제 흘러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입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는 게 이제 유동합니다. 그래서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뭐,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채권의 유동성, 그러면은, 채권 자체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이 채권자가 변한다든가 아니면 채권 금액이 이자가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관련 회사가 있어요. 자산관리 회사는 은행에 대한 부실 채권을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관리 회사는 은행이 부실채권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리하면서 매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 매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진을 붙이고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입, 관리, 매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NPL을 살 때는 자산 유동화 회사에서 많이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은행에서 직접 사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자산 유동화 회사랑 거래할 때가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 회사에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자산 유동화에서 그 NPL 채권에 대해서 그 이제 어떻게 돼요?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도 그 가격도 내고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대량으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하나만 갖고 오지만 그 자산 유동화 회사는 여러 개 이제 많은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입, 그 다음에 매입하는 역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역할, 그 다음에 매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산 유동화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유암코, 그 다음에 우리 F&I, 그 다음에 대신 AMC, 그 다음에 기타 AMC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채권을 매각을 이제 할 때에 그 이제 사이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사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제 매각을 하냐면요. 한번 가볼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대신 AMC를 치시면 회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유동화 그 회사에 안내하고요. 물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유입 물건, 추천 물건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추천 물건은 이제 유동화 회사가 고객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다 브리핑을 해놨다. 이런 물건을 사시면은 뭐 이익이 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물건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유입 물건은 유동화 회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유입해서 이 물건을 좀 이렇게 좀 빨리 팔려고, 매각하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PDF 파일로 보시면 이제 정리된 거를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에 공장이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나오죠? 소유자가 나오고, 네, 소유자가 이렇게 나오고, 유동화 전문회사,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저거 두께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두께가 안 맞아서. 네, 소유자는 FI SH1606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SPC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앞에서 이제 이 물건을 만약에 이제 다 이게 처리가 되면 이 법인은 이제 소멸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공장 용지인데 2413평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건물 현황기에 나오죠. 건물 현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계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용 승인 언제고 이렇게
이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매각, 제각, 이제 매각을 얼마 하고 싶다, 자기네들이. 그럼 제한가 35억이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거를요, 이거 하시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 35억 있잖아요. 요거 35억에 이 건물을 사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근저당 채권을 사시는 겁니다. 이 건물이 35억을 사면 이 건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30억에 그 다른 근저당 채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맡기고 그 대출한 채권, 근저당 채권을 받아오는 거예요. 네, 공장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의 감정가가 나오고요. 토지의 감정가, 그 다음에 건물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합계가 이제 해서, 뭐 창고하고 기계가 같이 포함하죠. 공장 조성법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42억, 뭐, 얼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단위가 이제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42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팔아야 될 것을 이렇게 광고해갖고 이렇게 올려놓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보들을 자세하게 주죠. 뭐가 있다 하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시면 뭐 이렇게 또 더 자세히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대신 AMC에 전화를 거셔갖고요. 여기서 이 물건을 얘기하시고, 이 물건 있죠? 이 물건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당자를 찾아서 얘기하시면 이제 가격을 더 깎을 수 있으면 더 깎을 수 있고요. 못 깎으면 또 어뢰도 옵션을 또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자산 물건이 있어요. 일반 자산 물건 들어가시면 서울이다, 인천이다 이렇게 해갖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로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쭉 나오죠. 서울시 동작구 뭐가 있다. 근데 구로구가 뭐가 있네요. 그럼 서울시 강남구 구로구 한번 볼까요? 구로구에 딱 보면은 아파트용 공장이 나오죠. 이렇게 아파트 공장이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강남구에 7억 1,000대 경매가 들어가 있죠. 이제 3회째라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중앙지법인데 이제 7억 1,000에 뭐가 있냐? 강남 자동차 매매 매장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213호다. 뭐 이렇게 3개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사야 되겠냐면, 그래도, 그냥 주택을 사야, 우리가, 그래도 좀, 어떻게 돼요? 이익도 많이 남고, 좀 팔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한번 찾아볼게요. 주택을 찾아보면 이제,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3억 2,400짜리의 근저당 채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낙찰을 받든지 아니면 채권으로 해서 배당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리고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이 정보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대법원의 그 정보를 찾아보기를 하고, 정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관리자분이거든요. 이분한테 이제 AM이라고 해요. 그래서 AM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거, 특이사항이라든가, 뭐 현재 임차인이 누가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대충 물어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기를 가는 거죠. 그 이제 경매를 보러 가는 거죠. 그 경매 정보를 사이트에 가서 이제 열람을 해보시면요, 딱 다 나오죠. 이만큼은. 그래서 한번 열람을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열람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 이거를 무료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 회원가입을 최초에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한 달에 무료 쿠폰을 넣어 드릴게요. 일단, 이 사건을 마치면 2018 타경에 9814잖아요. 그러면은, 9814를 마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경매가 아까 이제 진행돼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채가 진행이 됐느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지금 몇 회예요? 이거는 벌써 끝났네요. 여기 보시면 매각이 다 끝났네요. 매각 됐는데 유한 위치에서 입찰 6명, 약찰가는 32,500에 했네요. 그러면 이제 2등 입찰가는 32,500인데 이건 좀 더 쓰셨네요. 그죠? 20만원 더 쓰셔갖고 20만 차이로 이분이 이제 약찰을 받으셨고, 이제 대금 이런 거는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끝난 물건인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MC 물건이 나왔는데 이 물건이 나와서 만약 우리가 이제 사갖고 이제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낙찰을 받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했는데 이제 이거는 팔렸기 때문에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지류가기를 해서 다시 보시면 또 강서구에 하나 있네요. 강서구 하나 볼게요. 강서구에 이제 A분은 이렇게 나오시죠. A분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강서구에 7억 600, 아니요, 7억 6,500만원이요. 7억 6,500만원. 이제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사건번호 나오죠. 2018 타경 104051. 네, 치시면 나오겠죠? 네, 나오죠. 정지가 돼 있죠. 유치권이나 기타 권리 때문에 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잠깐 세무자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든가, 아니면 채권을 팔기 위해서 잠깐 날짜가 필요한 경우에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유동화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유동화에다 물어보시면 그걸 왜 그런지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물어보셔서 현재 여기가 경매 진행이 중지되어 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어디 원인인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쓰시고, 그 다음에 근저당 가격이, 근저당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여기가? 네, 근저당 가격을 한번 볼게요. 근저당 가격이, 보시면 나오죠? 46,000, 중소기업은행에 46,000, 그 다음에 26,400, 그죠? 46,000 더하기 26,400이죠? 그러면 계산기로 해보죠. 아이고. 계산기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크네요, 계산기가. 어휴. 이거를 이제 1,000원 따위로 계산을 해서요. 그냥 다 저기 넣지 마시고, 일단은 채권 최고 얘기거든요, 여기요. 그러면 3억 6천.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2억 6,460만원. 2억 6,400.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0만원이죠. 그러면 60만원.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더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6억 2,460만원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6억 2,460만원이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연체이자까지 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판매 가격 채권 우리가 사오는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다시 거기 제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제대를 가보면, 예, 그러면 이제, 아까 6억 2천, 얼마요? 6억, 율로 가야 되겠군요, 율로 가야 되겠네요. 예, 그쵸. 6억 2,460만 원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연체 이자를 다 포함해서 채권 채굴 6억 2,46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낙찰 가격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낙찰 가격 예상을 봤을 때, 7억 8,500이 초에 깔고, 낙찰 가격이, 이 아파트의 낙찰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낙찰 가격이, 근저당 채권 이상으로만 낙찰을 받으시면, 이제 낙찰을 누가 된다고 하면, 낙찰을 받거나 낙찰된다고 하면 손해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6억 2,460에 채권을 사면 안 되고요. 6억 2,460에 미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가 이제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갖고 이제 하던가 아니면 법정 연체 이자를 받는 거,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등촌동 아이파크가 현재 그 전용 면적이 84.99입니까 이게? 아니죠. 전용 면적이 134.88이죠. 134.88. 그럼 134.88에 금액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8억 1,80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8억 1,800의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400이니까 저층이잖아요. 그러면 좀 빼줘야 되거든요. 8억을 안 간다고 치고, 8억이 안 간다고 치고 나서 계산을 해보시면 좀 대강 어느 정도 아웃라인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장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억 9천이다 8억이다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억 2,400만 원이 만약에 이제 채권채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원금이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다시 계산기를 열어서, 계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6억 2,460만원, 거기가 120% 설정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 그럼 120%를 하시면 원금이 나와요. 원금이 한 5억 2천 정도 되거든요. 5억 2천 정도 된다고 보시고, 그러면 5억 2천의 원금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저 원금이 다시요. 6억 2,460만원 나누기 1.2 하면 5억 2천 050이 나오죠. 이게 원금입니다. 거의 5억 2천 050 만원입니다. 만원 이렇게 만원 단위로 했으니까요. 그럼 5억 2천만 원이면은요, 5억 2천만 원에서 이제 지금 채권 최고액이요. 채권 최고액이 나오잖아요. 채권 최고액이 요 밑에 보시면 6억 2,4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얼마에 사야 됩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죠. 6억 2,46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2050이 원금입니다. 그럼 나머지 그 갭이 1억 한 얼마예요? 1억 한 41만 원 남잖아요. 1억 많으니까 410만 원, 1억 41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갭이 1억 41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그 절충 금액 1억 한도 내에서
별충인데요. 별충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저희가 이제 경매를 신청할 때요. 경매를 신청할 때, 그, 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됐다고 치고요. 연체가요. 연체가 이제 최종 3개월이 돼야지만 경매를 치거든요. 경매를 신청하거든요. 3개월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해서, 플러스해서 3개월 이상 됐다고 치고, 그 현재까지 날짜. 그러면 얼마 되나 볼까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보시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요. 그럼 2018년 7월 12일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 7월 20일 날,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시 보시면 2018년 7월 20일 날서부터 2019년 오늘까지요. 그 오늘이 오늘이 20일이죠. 그러면은 언제 5월 20일까지거든요. 그러면 5월 20일까지 쓰는 거죠. 그러면 5월 20일까지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2018년 7월 20일에서 5월 20일까지면 총 몇 개월이 이제 연체 기간이냐 따져보면 10개월이다. 이렇게 대충 이제 되죠. 10개월 동안에 연체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 10개월이면요.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예요? 그럼 연체 기간이 최초 3개월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7개월을 플러스 해야죠. 그럼 7개월. 이렇게 되죠. 그죠? 7개월 플러스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최장 10개월이 되는 거죠. 그죠? 최장 10개월이 되는 거죠. 최장 10개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러면은, 5억 2천에서 10개월치에 대한 그 연체이자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먼저, 이 시점에서 저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뭐죠? 연체이자나 정상이자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상이자를 단박에는 알 수가 없고요. 그 기업은행에다가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근데 일단 이제 그냥 추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원금이 5억 2천 00이잖아요. 그러면 5억 2천 050 이렇게 해갖고요. 곱하기 해서 만약에 이제 정상 이자가 3.5%다. 그러면 이분이 1년에 채무자가 1년에 그러니까 180 아니죠. 만, 10만, 100만, 1000만, 1821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이자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일단은 정상이자. 정상이자는 1년에 얼마를 내야 되냐면 1820 얼마예요? 21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대략. 그러면 이거를 1개월로 했을 때 매달은 얼마씩이냐? 그럼 어떻게 돼요? 저거 나누기 12 하면 되죠. 그러면 나누기 12를 하시면 다시요. 1821만 원을 나누기 12를 하시면요. 151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한 달에요. 그러면 1개월 이자는
151만원이다. 그쵸? 네, 151만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개월이죠. 10개월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자만 계산해 볼게요. 10개월이었으니까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151만원 곱하기 저기가 어디 갔지? 곱하기 이제 3개월 하시고 그러면 얼마 나오죠? 곱하기 3 그러면 455만원이죠. 그러면 455만원을 쓰시는 겁니다. 45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정상 이자로 계산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이자 말고 연체 이자를 한번 해보죠. 연체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는 151만원 곱하기 7개월. 10개월이니까요. 그러니까 3개월은 정상 이자, 그 다음에 그 연체 이자는 이제 7개월. 그러니까 10개월이잖아요. 현재까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7% 해볼게요. 7%로.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중소기업은행에다 물어보거나 유동은행에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151만원 곱하기 7%로 하시면 다시요. 아니죠. 이 151만원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기 151만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닙니다. 다시 끌게요. 이거는 아니고요. 다시 할게요. 이건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 연체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 금액은, 1821만원을, 이제, 1만원을, 곱하기, 연체 이자가 7%다. 그럼 0.07을 하시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저기가. 이자가 나와요. 연체 이자는, 나온다 이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821만원 곱하기 0.07 하시면은 127만원이라고 나옵니다. 127만원. 그러니까 월 127만원인 거죠. 그 연체 이자가 150일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27만원 이렇게 나오죠. 127만원. 그럼 127만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27만원을 가지고 잘못 계산했네. 이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잘못 계산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저 원금에다가 다시 7%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시 그러면요. 6억 2,460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채권책이 6,246만원인데, 저거를, 위에 계산하는 거 있죠? 위에 보시면은, 원금을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원금이 5억 2,000,000이잖아요. 그러면 5억 2,000,000만원을 나누기, 곱하기해서 0.07을 하시면요. 이제 그 이자가 나옵니다. 그 연체 이자가. 이거는 1년간 연체 이자입니다. 1년간.
1년 연체이자가 나오죠. 계산해 볼게요. 52,050 곱하기 0.07을 하시면 1년 이자는 얼마가 나오냐? 3,643만원이 나옵니다. 3,643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3.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왜냐면 요게 지금 3.5%로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2배가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얼마가 나오냐? 3,643만원이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3,643만원. 네. 나오죠? 3,643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월에다 계산하면, 월에다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643만원을 나누기 12를 하는 거죠. 나누기 12를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나누기 12를 하면요 303만원, 약 303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월 이자예요. 이게 월 연체 이자예요. 월 연체 이자. 네. 위에는 이제 연체 이자죠. 그러면 303만원 곱하기 7개월 하셔야 됩니다. 303만원 곱하기 7개월. 연체이자 플러스 기간 하셔야 돼요. 기간 하시면 나오니까요.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303만원 곱하기 위에 보면 7개월 남았죠. 7개월. 그럼 7개월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303만원 곱하기 7개월 하면은요 2100 얼마 나오죠? 2121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거 2121만원하고 이제 더해줘야 돼요. 위에 거. 그러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455만원 위에 거 더하기 2121만원은 더해 볼게요. 여기서 455만원 더하기 2121만원은 2576만원 2576만원입니다. 2576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연체이자 플러스 정상이자 플러스 연체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추정해서 그러면 2576만원 이렇게 이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걸 더하시면 돼요. 원금에다가 그러면 이제 원금이 여기 있죠. 그럼 원금에다가 더하기 2576만원을 더하시면 요게 이제 유동화해서 요 가격을
부를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됐다. 우리는 이거 이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경매 비용도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거 얼마죠?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2,576만원 플러스 5205을 하시면 5억 4,626 이렇게 나오죠. 5억 4,626 5억 4,626만원을 제시를 할 겁니다. 최하. 예, 이게 이제 MPL 사는 가격입니다. 여기 MPL을, 이게 이제 MPL 사는 가격이에요. MPL 매입 가격인데, 매입 가격을 깎아야 됩니다. 그냥 사시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요 가격에서 깎아셔야 됩니다. 이거 깎지 못하면 남지가 않아요. 이걸 깎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깎거나 또한 그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이제 이 배당 기간이 있잖아요. 배당 기간을 예, 그거를 이제 또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기간을 좀 더 하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하시던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조건이 뭐냐면요. (5억 4,626만원은) 그러니까 5억 4,626만원에서 할인을 하셔야 돼요. 할인가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채권이 매각되고, 아니 채권 매각 후에 이제 경매가 낙찰이 되거든요. 경매가 낙찰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매각 세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 경매 배당.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로소 이제 그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그럴 때 이거 이제 날짜는 있지만요. 이 배당금 수령까지 이제 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길어질 수가 있는지 아니면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길어질 수 있는지 줄어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내가 투자 기간이 얼마큼 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최고액이 이제 나오잖아요. 채권 최고액이 이겁니다. 채권 최고액은 무조건 이거거든요. 요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해갖고 할인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 채권을 탈 수 있는 금액은 6억 2,460만원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나머지는 소송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5억 4,626만원이 원가예요. 근데 거기서 할인가로 구입을 하실지 아니면 안 깎고 준다고 하면은 다른 옵션을 넣어갖고 다른 거 혜택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5억 4,626만원에서 더 깎아서 만약에 많이 사셨다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안 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상하는 거예요. 뭐 5억 2천만원에 매입을 하셨다. 이러면 좀 얼마가 남아요? 그래도 어떻게 남냐면은 현재까지 5억 4,626만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남겠죠? 1차적인 남음이 있겠죠? 그러면, 잠깐, 여기 이제 계산해보면요. 5억 4,626만원을, 이게 이제 매입가가 된다고 치고서요. 아니, 이게 이제 기준가가 된다고 치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매입가가 많이 할인해서, 많이 샀으면은, 차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차익 발생이 얼마 합니까? 차익이 2,626만원이 이제 차익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나머지 연체이자가 또 있습니다. 배당 때까지. 이제 배당 때까지 연체이자를 더 플러스해서, 플러스해서, 이게 남는다고 해야죠. 이게 남으니까, 거의 플러스해서 또 플러스해갖고, 나머지 있는 기간, 배당 기일까지 또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채권채액이 6억 2,460만원까지, 찰 때까지 이제 계속 개수가 되잖아요. 연체이자가 이제 이게 계속 돌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체이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정상이자는 얼마야? 151만원이지만, 연체이자는 303만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낙찰해서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렸다. 그러면 638에서 어떻게 돼요? 6개월이면 1800. 그 다음에 10개월이면 얼마 돼요? 3000이 되죠. 그럼 10개월이 됐다고 했을 때, 배당 기일까지 해서 10개월이 됐다. 그러면 얼마가 남냐면요. 303만원, 303만원 곱하기 10개월을 하시면 되거든요. 10개월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이 이렇게 투명이 됐을까, 이게? 신기하네요. 303만원 곱하기 10개월 하시면 3030이 되죠. 3030. 그러면 여기다가 하시면 이제 3030만원이 되죠. 303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3030만원이 또 가죠. 이렇게. 30만원이 또 추가적 이익이고, 총 다 합치면은 우리가 이익이 얼마냐? 이거 깎았을 때 이익이고, 만약에 안 깎아준다 그러면 3030만원을 보고서 이 물건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10개월 경우에. 근데 만약에 배당기일이 5개월이다 그러면 5개월을 더 더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변수니까 10개월이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깎았다 치고 10개월이 넘어서 배당을 받는 경우고, 만약에 못 깎았다 쳤을 때 이제 하는 건 또 달라집니다. 그거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죠, 가정. 그러면 이제 저거를 깎았다 치고, 그 다음에 10개월이 흐르는 경우에는 얼마가 남느냐. 그러면, 5억,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626만원, 그죠? 플러스, 3030, 이렇게 하시면요. 5,656만원이 남습니다. 5,656만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5,656만원 남으려면요. 그 채권 최고의 한도 내에서요. 그 이상 위로 팔려야 돼요. 6억 2,460만원에 팔려도, 5,656만원은 무조건 남을 수가 있어요. 네, 요 채권 최고 기준에서요. 그러니까는, 보실 때,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아파트가 나올 때, 이거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너무 어렵네, 이게. 어지럽네. 예, 이렇게 보시면요. 아파트가 6억
460만 원 이상 팔렸을 때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가 남아요? 여기 남죠. 그렇게 다시 볼게요. 네. 아까 남는 금액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5,656만 원이 남는다 그랬죠. 5656. 이렇게 남기 때문에 무조건 이 NPL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낙찰에 떨어져도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예를 든 거고요. 요거 미만으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화에서 이 물건을 팔 수가 있고 안 팔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담당자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요 물건을 잘 합의를 보셔서 살 수 있도록 네,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셔서 이제 그 한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방문하신 데가 이제 여기에요. 대신 MC거든요. 근데 유한코드 한번 가보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입가격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매입가격 협의가 이제 잘 되시면은 좋은데 또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죠. 왜냐면은 그쪽에서 비싸게 좀 팔 수도 있고 뭐 싸게 팔 수도 있는데 대부분 뭐 비싸게 판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비싸게 판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싸게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친해져서 내고를 좀 잘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유동화 물건은 경매 진행 물건과 경매 신청 전의 물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경매가 이제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동춘동 아이파크 아파트는 경매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돼요? 정지된 상태이거든요. 이건요. 정지된 상태이니까 당장과 협의를 해서 왜 정지된 원인을 파악을 하고 또 그 채권 사용 후에는 다시 또 재진행이 가능하는지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NPL을 살 때에는 요거 있죠. 여기 근저당권이 1순위니까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기업은행에서 나간 거, 중소기업에서 나간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더하시면은 더하셔서 나누기 몇을 한다? 나누기 1.2를 하시면 된다. 나누기 1.2를 하시면 원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넘어가서, 이제 매입 방법에는 직접 매입이 있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담당을 통한 이제 매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매입에는 저축은행 담당을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저축은행에서 직접 매입할 때는 친분이 없으면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소개를 받으셔서 가죠. 은행에 거래하고 있는 대부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소개를 받아서 가시는 게 좋고, 근데 그쪽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거는 이제 혹시 그렇게 말을 하죠. AMC 대부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예, 대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개인이면은 혹시 대위 변제를 통해서 대신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주고 제가 채권을 이전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대부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인데, 그 뭐냐면 이제 AMC도 이제 대부업에 속하거든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그 채권 관리하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가셔서, 이제, 그니까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회사가 큰 데가 있고 작은 회사가 있는데, 작은 회사인 경우나 큰 데는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몇 차 유동화 전문 회사에 채권을 발행을 한다 이럴 때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다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제 몇 차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나온 경우에는 채권 단위가 큰 거예요. 여러 가지의 채권이 있고 그걸 분류하기 힘드니까 한 물건의 섹터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정해놓고 요거는 제 1차로 유동화 전문으로 매각한 후에 그 법인을 소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화 전문에서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물건이 아니라 그 요번 한 번에 딱 사왔는데 이거를 처분을 하고 또 이 회사를 없애지 않는 거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는 뭐냐 하면은 NPL을 관리하기 위해서 NPL 채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위한 SPC 법인 특수 목적적 법인이죠. SPC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하고 채권이 다 매각이 종결되면 법인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유한회사는 채권을 정리를 하더라도 회사가 없어지지 않아요. 회사는 존속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대부업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 대부업 회사에서 이제 개인 근저당 채권을 매입하던가 개인 질권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도 이제 할 때에는 그냥 매입이 안 되니까 진짜 대부업을 설립하시던지 아니면 대의변제로 가셔야 됩니다. 대의변제 방법으로 하셔서 NPL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다음 장 가시면 NPL과 경매 투자에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 대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낙찰 가능성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낙찰 가능성을 보시면 NPL 투자인 경우에는 낙찰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채권을 알고 사고 그 부동산 특성을 파악한 후에 내가 얼마든지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경매 투자는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과 이제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여기 경매 입찰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지만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내가 낙찰을 못 받으면 채권 최고의 만큼 거기 이제 높이 됐다. 그랬을 때는 배당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못 받으면 배당을 탄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 이용성에 보시면은 이제 폭 넓죠. 방식이 많잖아요. 론세일 방식이 있고 그죠? 론세일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채무 인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이렇게 나중에 낙찰 받고 나서 이렇게 정산한 방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제부자는 이제 세제를 어떻게 부담하는 데에서 절약을 할 것인가, 양도세가 절약이 되느냐, 양도세가 부담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NPL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절약이 되고, 왜냐면 배당을 탈 수 있는 경우죠. 그 배당을 탈 때, 근데 경매 투자는 배당을 타는 게 아니라 오로지 경매를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임대나, 아니면 이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투자 시에는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물건 낙찰 시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주택인 경우에는 50% 이하를 낙찰을 받고요. 상가일 때에는 80% 이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협의인데 이게 이제 8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PL 투자 시에는 NPL 매입 대출이 있습니다. NPL 매입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실 채권을 이용한 대출이 있습니다. 평균 8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쭉 해드렸는데요. 이제
좀 이제 좀 남았어요. 이게요. 과정이 남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서 이제 할게요. 이게 너무 진도가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잘라 놓으면 아마 출퇴근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출퇴근하실 때 이렇게 잠깐 들으셨다가 아니면 뭐 휴일날이라든가 아니 시간날 잠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거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 해갖고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